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여러분의 선택은? 상대가 낸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할 때 어떤 표현이 좋을 것 같으세요? 1.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2. 그것도 좋지만 이건 어떨까?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당신의 확신이 곧 당신의 가능성이다. 오랫동안 잠긴 문이 2개 있어서 문을 열어주는 기술자 선생님을 모셨다. 그는 오자마자 눈으로 쓱 보더니 툭탁 툭 3번 쳐서 문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 다른 문 앞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툭팍 2번 치더니 열었다. 그렇게 3분 만에 그는 13만 원을 벌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확신의 힘을 봤다. 여기를 치면 된다. 이 정도 세기로 치면 된다. 이 2개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문에 손도 대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확신하는 분야 안에서 기획을 하고 인생을 모두 투자해서 쓴다. 주변에서 보면 무모하게 보이겠지만 나는 한없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물론 확신이 없다면 1분도 투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문을 여는 사람이라면 나는 마음을 여는 사람이다. 당신의 확신이 곧 당신의 가능성이다. 2022년 8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너 이게 대체 몇 번째인지 알아? 하지 말라고 10번도 넘게 말했지. 라는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 세상의 아이에게 불가능과 무능력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좋은 실패와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도 그 귀한 말이 아이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히려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교육할 때 하는 말과 평소에 하는 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자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안타깝게도 반대로 아이의 가능성과 희망을 지우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대표적인 표현이죠. 너 이게 대체 몇 번째인지 알아? 하지 말라고 10번도 넘게 말했지.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에 실패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모의 반응입니다. 직접 발음해 보시면 느낌이 더욱 생생하게 전해질 겁니다. 어떤가요? 말의 중심이 가능성이 아닌 불가능에 있고 시도가 아닌 실패에 있죠. 아이는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한 횟수만 헤아리는 부모의 반응을 보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내가 실수하는 것만 보고 있구나. 아빠는 내가 뭘 도전하는지 관심도 없어. 맞아요. 부모도 물론 힘들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각으로 바꿔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패한 횟수가 아니라 도전한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수한 횟수가 아니라 배우려고 시도한 횟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아이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부분에 접근해서
느낀 그대로를 아이에게 전하면 되니까요. 그 말을 아이에게 표현할 때 아래에 제시하는 10가지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니 아래의 표현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분명하게 희망과 가능성을 전할 수 있는 표현이니 낭독과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만들어주세요. 드디어 네가 해냈어?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네. 걱정하지 말자. 잘 되고 있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거봐,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 우리 한 번만 더 힘내자. 대단해, 이렇게 나아지다니. 네가 보여줄 내일이 기대된다. 지금도 충분히 네가 자랑스러워. 부모가 자신의 가능성을 낮추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면 아이는 자신을 향한 기대를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만 흐르게 되는 거죠.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평가를 매일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횟수를 헤아리며 말하는 것이 아이의 나쁜 행동이나 실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서 일어난 일이 아이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미치도록 놔둘 수는 없지요. 과거가 아닌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좋습니다. 김종원 작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빛나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걷는 일도 길어야 2년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길어야 3년입니다. 또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묻는 아이의 질문에 답해주는 일도 길어야 5년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함께 걷고 식사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또 실패할 겁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주어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안타깝게 실패할 때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이 아닌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말을 들려주면 힘이 나서 하루를 근사하게 보내게 될 겁니다. 책 소식과 제목을 묻는 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간 매일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을 모아 최근 부모의 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늘 도움이 되려는 마음을 담아 글을 씁니다. 모든 가정에 근사한 소식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8월 29일. 다른 것을 보기 위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가득한 삶이 된다.